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2016 수능 특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탁월한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뭔가 특출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티는 게 이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한 번 더 버티고, 이번 단어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정말 책을 던지고 싶어 라고 할 때도 한 번 더 버티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자, 오늘은 새로운 유형 요지추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요지추론 유형은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핵심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건 이미 지난 유형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말은 한 번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바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꼭 캐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예시가 나열된 유형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열된 예시들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연결어가 들어가 있는 지문은 우리로서는 참 고맙죠. 그래서 연결어를 통해서 글의 논리 전개를 짚어가는 연습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해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바로 볼게요. Paying attention to one thing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쓰였네요. 한 가지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요, necessarily니까 반드시 comes at the expense of another, 또 다른 것에 expense니까 희생, 비용 이런 거잖아요. 희생이 따릅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첫 문장 흘려 읽지 않고 우리 잘 짚고 넘어간다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한 가지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를 집중했어요. 자, 그럼 어떻대요? 다른 것은요, 희생이 된대요. 여러분, 주의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에 반대말, 희생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우리의 주의를 차지하지 못한다, 주의를 받지 못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결국 쉬운 말로 풀면 이거네요. 하나의 주의를 쏟으면 다른 것에는 주의를 쏟기 힘들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자, 해석만 다시 한번 갈게요. 한 가지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요, 반드시 다른 하나의 희생이 따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역시 동명사 letting이 주어가 되겠어요. 여러분 let 목적어 목적 보어는 목적어가 보어하게 내버려 두다, 목적어가 보어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눈이요, get to taken in이니까 너무나 이렇게 현혹되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By all of the scientific equipment니까 그 모든 과학 장비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눈이 현혹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자, 어디에 있는 과학 장비예요? 그렇죠. 실험실에 있는. 자, 이것은요, prevent you from ing라고 해서 prevent A from ing는 A가 뭐 하지 못하게 막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는데요. 뭘 못 알아차리게 한다는 거죠? Anything of significance. 이제 많이 보게 될 구문입니다. of 뒤에 추상명사를 써서 하나의 형용사와 같은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예요? significant랑 똑같은 거죠.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대요. 중요한 거 어떤 건데요? About the man in that same room이니까 그 똑같은 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어떤 것을 갖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실험실에 사람이 있었나 봐 하고 넘어가면 안 읽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앞문장과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럼 여기서는 한 가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는 그 실험 장비들, 과학 도구들을 말하는 거겠죠. 과학 도구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한 가지는 주의를 받지 못한다면서요. 그럼 여기서는 주의를 받지 못하는 다른 한 가지가 누군데요? 사람이 되겠죠. 뭐야, 결국 앞에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한 것뿐이구나. 첫 문장을 다시 이렇게 공들여 구체화시키는 거 보니 얘가 주제문이었구나 라고 하고 우린 바로 선택지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해석만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의 눈이요, 너무나 현혹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어디에 있는 무엇에게요? 그 실험실에 있는 과학 장비의 모든 것들에 너무나 이렇게 현혹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요. 무엇에 대한 중요한 것인가요? 같은 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자, 선택지 봅시다. 관찰이 과학적 방법의 기본이다. 자, 이거 관찰에 대한 글입니까? 아니죠. 소재 자체가 틀렸어요. 판단에 있어서 직관이 가장 믿을만하다.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지. 직관에 대한 글인가요? 아니요. 3번이요. 호기심으로 인해 창의적 통찰력이 생긴다. 호기심에 대한 글이에요? 아니죠. 4번이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다. 지금 뭐 집중해라. 집중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까? 아니죠. 5번은 어때요? 우리의 주의력, 집중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에는 동시에 할당될 수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가 주의를 받으면 다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얘기가 이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도록 빠르고 확실하게 나머지는 굉장히 답과는 거리가 머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이제 앞으로 쭉 넘어가서 다시 한번 못 읽은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allocate이라고 하면 할당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주의력을 갖다가 할당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요? To multiple things at once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는 우리의 주의력을 할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해석하기 참 힘드셨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구문문석으로 빼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의미만 가져가세요. And expect it to function이니까 이때 it은 우리의 주의력이겠죠. 우리의 주의력이 기능하기를 기대할 수도 canot이니까 없어요. 자, 어떤 수준으로요? At the same level, 같은 수준으로요. 근데 무엇과 같은 수준인가요? As it would. 선생님 이상해요. 이렇게 조동사로 뚝 끝났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반복된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럼 반복된 말, 생략될 만한 거 뭐 있어요? function이네요. 그것이 기능했을 것과 같은 수준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대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어려웠는데 뒤에를 보니까 또 were we 이래가지고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어요. 얘는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얘는요. if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구문 분석에서 하겠다 했죠. 일단은 내용에 치중해서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일에만 이렇게 주의를 집중한다면 그런다면 그것이 기능했을 주의력이 기능했을 만큼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주의력이 기능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을 때 우리 주의력이 예를 들면 레벨 10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지금 동시에 5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이 똑같은 수준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할 수 없죠. 5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의 지금 주의력은요, 한 이 정도까지밖에 기능을 못할 거라고요. 한 가지 하고 있을 때만큼 그렇게 여러 개 하고 있을 땐 주의력을 기울일 수 없다는 얘기구나. 그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해석만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우리들의 주의력을 할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것에 동시에 할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의력이 같은 수준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과 같은 수준인가요? 우리가 단 하나의 활동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기능했을 그 정도로 기능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서 보니까 two tasks잖아요. 이번엔 2개의 과제 이야기를 해요. 2개의 과제가요. cannot possibly be in the attentional focus니까 주의력의 중심에, 포커스에 있을 수가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2개의 일에 다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걸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동시에요. 자, 다시요. 2개의 과제가 동시에 주의력의 초점에 놓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2개의 과제에 동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는요, will inevitably라고 하면 불가피하게란 뜻이죠. 불가피하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being the focus, 초점이 되게 되고요. The other,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more like irrelevant noise니까 무관한 소음처럼 되어버려요. 자, 무관한 소음이란 걸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볼까요? Something to be filtered out. be filtered out이니까 걸러지는 거죠. 걸러져야 할 어떤 것, 즉 무관한 소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 말이랑 또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지독하게 반복하죠. 자, 예를 들어
A, B라는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음악 듣는 거랑 수학 문제 푸는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뭐래요? 두 개가 다 동시에 주의 집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하나가 집중의 대상이 돼요. 듣다 보니까 음악이 너무 좋아. 가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의 주의 집중의 대상이 얘가 됐어요. 자, 그럼 수학 문제 푸는 건 뭐가 된다고요? 무관한 소음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be filtered out이니까 걸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학 문제 푸는 건 지금 전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아, 하나에 집중이 되면 얘는 그냥 걸러져 버리는구나. 뭐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빠져나가고 전혀 머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뒷부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는 불가피하게 초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걸러지게 되는 어떤 것, 즉 보다 무관한 소음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r worse still, 혹은 더 나쁘게는요. 더 최악인 상황은 어떤 거냐면 none will have the focus.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이 과업들 중에서 어떤 것도요. 집중을 받지 못해요. 두 개 다 우리 주의 집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All will be. 우리 일단 컴마를 묶어볼게요. 모든 것이 그냥 noise, 뭐가 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소음이 되어버려요. 자, 소음은 소음인데 어떤 소음인가요? Degrees of noise all the same. Degrees of noise니까 degree, 정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냥 정도만 다른 소음이 되는 거예요. all the same,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인데 여기선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개가 어떤 하나라도 그나마 우리의 주의력을 가져가면 다행인데 더 최악은 뭐예요? 두 개 다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소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쌤, 근데 컴마 안에 들어간 거 무슨 말인지 완전 모르겠어요. 자, 그럼 마저 살펴봅시다. 비록 약간은 더 선명하긴 하지만 이 얘기는 뭐 한 거예요? 뭐 지금 음악도 듣고 또 수학 문제도 푸는 것이 나에게 소음화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저 차창 밖에 차 소음 이런 것보단 조금 더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다 집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게 소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떤 과제도 이런 초점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의 주의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고 말아요? 소음이 되고 맙니다. 그냥 정도의 차이만 있는 소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지문의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한 가지의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것은 주의력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제로 딱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과학 장비에 현혹이 되면 주변에 뭐 다른 사람이 있던 어떻던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의 예시가 되는 거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력을 여러 가지에 동시에 할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역할하는 수준도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집중할 수 없다. 앞에랑 같은 얘기죠. 하나의 초점이 맞춰지면 다른 하나는 그냥 걸러진 소음이 되고 만다. 혹은 때로는 그냥 다 놓칠 때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뒤에 부연으로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들어갈 내용 일단 빈칸 추론은 어디 가능해요?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아, 이 부분이 빈칸 추론 가능하겠네.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지 추론 문제인데 영문으로도 출제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맨 앞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Attention is a limited resource라고 해서 주의력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돼 있으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영문으로 해서 요지 추론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문맥상 어휘 문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일단은 expense, 다른 주의력이 희생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expense란 단어 가능하겠고 여기에 현혹되면 다른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prevent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주의력을 할당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multiple 이란 단어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의 주의를 받지 못하면 결국 걸러지죠. 그래서 filtered라는 단어. 그래서 결국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다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none이라는 단어까지 여러분 핵심이 되는 어휘들도 각각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어렵죠? 구문 따로 챙겨드릴게요 했던 문장이 있었어요. 자, 마저 봅시다. 자, 이 문장. 여러분 아마 예습한 친구들은 와, 이게 뭐야? 이거 오타인가? 막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조동사 뒤에 어떻게 were, 과거 동사가 나와. 이거 틀렸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답이 얘였어요. 자, 일단 어떻게 된 거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if 과정법에서요.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겠어요? If we were to focus on just one activity. 우리가 만약에 딱 한 가지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었었는데 if가 생략되면서 둘이 자리를 바꿔서 이런 형태가 된 거고요. 쌤,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제가 이제 조동사가 이렇게 덩그러니 남으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뒤에 반복된 동사가 생략됐나 보다 하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반복될 만한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펑션이 원래 뒤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넣어서 다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주의력이라는 것이 똑같은 수준으로 기능하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뭐랑 똑같은 수준인가요? 만일 우리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을 때 그것이 기능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기능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장이지만 이렇게 도치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잔소리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말아라. 특히 가사 있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음악 들어야 집중이 잘 되는데요. 집중이 잘 된다는 건 당신의 착각이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인간의 동시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여러분은 지금 뭐를 소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소음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문 보는데 여기에 집중이 더 잘 되겠어요?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이 더 집중이 잘 되겠어요? 당연히 집중력이 음악 쪽으로 간다고요. 아시겠어요? 최소한 가사라도 없는 거 듣기. 자, 이번에 두 번째 지문 같이 봅시다. Building the body cells라고 해서 그 신체의 세포를 갖다가 짓는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로요? With raw foods니까 가공되지 않는 음식으로 신체의 세포를 만드는 것. 얘가 주어네요. Naturally protects us from 이라고 해서 저절로 우리들을 갖다가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준대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보호해줘요? 박테리아의 infections니까 감염,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을 절로 보호해줍니다. 자연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이랬어요.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보세요.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그래요. raw foods, 가공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자, 가공하지 않은 음식은 어떻게 된대요? 이거 감염, 바이러스 다 나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대요.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면 나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죠. 그럼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거 아니에요?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으면 우리 건강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겁니다. 읽고 나서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공하지 않은 음식으로 우리의 신체의 세포를 갖다가 만드는 것은 우리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박테리아의 감염과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It strengthens the cells니까 그것은 우리의 세포를 갖다가 강화시켜 준대요. 자, 근데 in ways 어떤 방식으로요? 뒤에서 꾸며주네요. Only raw foods니까 단지 가공되지 않은 음식만이 can. 쌤 이상해요. 조동사로 뚝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죠? 생략된 동사를 찾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반복돼서 생략된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음식만이 세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세포를 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왜요? 무슨 가공 음식 먹으면 뭐 이렇게 나빠요? 왜 그래요? 자, 왜냐하면 the human body, 인간의 몸은요. 일단 컴마 뺄게요. has been conditioned라고 했는데 여러분 condition이란 단어가 길들이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인간의 신체는 길들여졌거든요. 뭐 하도록 길들여졌어요? To receive its nutrients니까 그 영양소를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졌어요. 자, 영양소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나요? In that way, 그런 식으로. 여기서 그런 식은 어떤 식이에요?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져 왔어요. 그것도요, 수십억 년 동안이요.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왜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하니까 거기에 대해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의 몸이 수십억 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이렇게.
뭐 생각해보면 원시인들이 가공된 식품을 먹었다라는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미 수십억 년 동안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도록 길들여져 왔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이 부분의 해석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생략된 부분 때문에. 자, 여기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것은 오로지 가공되지 않은 식품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포를 강화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요, 수십억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영양소를 받아들이게 길들여져 왔거든요. 아시면 되겠네요. However, 그러나 highly processed food, 이번에 어떤 음식이 등장을 해요? 고도로 가공이 된 음식. 이런 음식들은요, first appeared라고 해서 193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 몸에 좋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이야기했고요. 자, 지금은 이제 뭐 얘기가 나왔어요? 고도로 가공된 식품 이야기가 나왔어요. The rise of chronic disease라고 했으니까 만성 질병의 증가죠. 온갖 종류의 만성 질병들이 증가한 것이 correlates precisely니까 정확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뭐랑? With the increased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니까 가공된 식품의 증가된 소비와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있답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가공 안 된 음식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두 번째 이유가 등장했네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가공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도 같이 늘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만성 질병도 같이 늘어나더라라는 거죠. 사실 더 안 읽어도 이제 완전 확실해요. 이 모든 뒤의 이유들은 가공식품이 몸에 좋다라는 이 말을 오로지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럼 선택지로 이동해 볼까요? 1번,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지금 소식해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2번, 가공된 식품은 뭐 여기까지 소재는 잘 잡았는데요. 장기 보존에 효과적이다. 장기 보존할 수 있다 이겁니까? 아니죠.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어야 건강에 이롭다. 이거 첫 문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어야 된다. 3번 괜찮고요. 4번,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병원균에 노출되기 쉽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루는 내용 아니었죠. 5번이요. 가공된 식품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소화가 더 잘 된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가공식품 먹으면 만성질병 걸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죠. 2번 제가 아까 소재는 맞았네요 했는데 사실 이 글의 초점은 가공된 식품이 아니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네요. 뭐 이래저래 다 틀렸고 정답은 완전 확실하게 3번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아까 만성질병이 늘었다라고 했어요.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암이 바로 A perfect example of this. 이것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완벽한 예라는 겁니다. 암도 가공식품의 증가와 함께 증가했어요. It has continued its sudden rise라고 해서 암은요, 그 급작스러운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 이후로? 1930년대 이후로. 그리고 지금은요, one of every three people in the United States니까 미국에 있는 3명 중에 1명이 자신들이 일생을 살면서 암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면 이 엄청난 비율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문으로요, 대놓고 아예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switch, 바꾸세요 이죠. 여러분 명령문 뒤에 다시 and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가공되지 않은 식단으로 switch니까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래요? Disease will disappear. 질병이 사라질 거랍니다. From your life for good. 아주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라질 거래요. 아니면 for as long as. 여러분 as long as가 뭐뭐 하는 한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foodist니까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가공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한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문장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으면 세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대 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였어요? 우리의 신체가 이미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도록 길들여져 있거든 이라고 했고, 또 뭐라고 했어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더니 만성질환만 늘어나던데 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가공되지 않은 식단으로 바꿔. 그러면 병 안 걸릴 거야 라고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빈칸 추론 가능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T자의 주장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니까 이 부분 빈칸 추론 가능하겠네 라고 챙겨두시면 되겠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 문장은요. 구문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거 길고 어려웠어요. 제가 아까 생략된 부분 어떻게 찾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사로 뚝 끝나면 반복된 동사가 생략된 거다 라고 해서 이 부분 여러분 필기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랑은 이 뒤쪽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has conditioned라고 하면 길들이다고요. has been conditioned라고 하면 has been 완료에다가 been conditioned 수동까지 되는 거니까 길들여지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글의 주어는 뭔데요? As well as all life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가 길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길들여진 걸까요? 길들여지는 겁니다. 왜요, 쌤? 인간의 신체가 길들이다 하면 안 돼요? 길들이다라고 하면 뭘 길들였는지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 신체가 길들인 게 아니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길들여진 거구나. 그래서 신체는 길들여져 왔습니다. 뭐 하도록? To receive its nutrients. 영양소를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졌죠. 어떻게? 그러한 방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남은 지문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사소한 일이 우리를 위로한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살면서 정말 커다란 불행을 겪는 것은 몇 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항상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거는 엄마의 잔소리, 어려운 수학 문제, 늦게 온 버스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라. 그러면 사소한 것들에서도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정말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학교 급식 식단에서 맛있는 거 나왔을 때 선생님이 5분 수업 빨리 끝내줬을 때 버스 정류장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왔을 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힘든 수험 생활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위로 받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수험 생활 하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다음 지문을 나가는 저의 센스. 자, 다음 지문 한번 봅시다. 3번 지문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Former appraisals라고 해서 이게 평가잖아요. 공식적인 평가라고요. 공식적인 평가는요, are a very important part. 아주 중요한 부분이래요. 자, 무엇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가요? Of the overall communications니까 전반적인 의사소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의사소통인가요? 뒤에서 주어 동사가 명사를 또 꾸며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receives, 받는 거죠. 자, 근데 concerning, 뭐뭐과 관련해서이고 앞에 공부했던 내용 열심히 복습한 친구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제가 분사형 전치사라고 해서 including을 소개했던 거.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형 전치사입니다. 뭐뭐과 관련해서는 이란 뜻이에요. 어떤 일,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직원이 받는 그런 전반적인 의사소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적인 평가라는 거래요. 여러분 회사 생활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연말이 되면 인사고과라는 걸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 A, B, C, D 이렇게 이제 등급을 상사가 매겨준다고요. 너는 올해 A야. 너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C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공식적인 평가라는 거는 당연히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직원이 받는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의 일부겠네요. 여기까지 우리 다 이해했어요. 자, 일단 첫 문장은 공식 평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 글이 공식 평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려나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뒤를 봤더니 바로 뒤집잖아요. However, 뭐라고? 그러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공식 평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feedback, 만약에 feedback이라는 것이 is received, 받아진다면 only once during the year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피드백이란 걸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it will fall short of 라고 해서 여러분 short란 단어가 짧은이란 뜻도 있지만 부족한이란 뜻도 있는 거 아시죠? 부족하게 될 거래요. 뭘 하기엔 부족하다라는 건가요? Of meeting its ultimate objective.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를 meet, 만나다가 아니고 충족시키다죠.
궁극적인 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공식평가 중요하죠. 자,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공식평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피드백을 줘서는요. 궁극적인 목표, 업무 수행을 잘하는 거겠죠. 자,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냅다 다음 문장만 읽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공식평가는 너무 횟수가 적은데 그럼 피드백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더 자주 주자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피드백을 더 자주 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아닐까? 자, 다음 문장 봅시다. For an employee라고 해서 이때 for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 쓰는 전치사죠. 자, 직원이 to receive,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요. 근데 어떤 피드백입니까? That can truly help, 진짜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 근데 누가 뭐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목적어, 목적 보어네요. 그 직원이 improve performance, 어떤 그 성과를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향상시키는데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요. It must be provided. 그것은 제공되어야만 해요. 피드백이 제공되어야만 해요. On a regular basis라고 하면 정기적으로란 뜻이에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more frequent basis니까 더 자주 제공이 되어야만 해요. 어때요? 우리가 바로 앞문장에서 예측했던 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피드백이 진짜 도움이 되려면 1년에 한 번 갖고 안 돼요. 더 자주 주세요.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얘는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 거. 이 문장만 정리하고 바로 선택지 가서 답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직원들이요, 근로자가 진정으로 자신들이 업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피드백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자주 제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택지 봅시다. 1번. 포상은 개인의 성과에 걸맞아야 한다. 지금 포상 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2번이요. 특정 행동에 대한 피드백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아마 2번이 살짝 혼란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꼭 즉각, 지금 바로 하자마자 딱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1년에 한 번보다는 더 자주.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특정 행동이라는 것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지금 우리 업무 수행에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자, 3번 봅시다. 사례와 함께 제시하는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다. 사례와 함께 제시해라 라는 이야기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4번이요. 칭찬은 다른 사람 앞에서 직접 해줘야 된다.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피드백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칭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남 앞에서 줘라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5번이요. 업무에 관한 피드백은 벌써 좋잖아요. 이것은 자주 규칙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문장 그대로니까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들은 어떤 또 내용이었는지 마저 읽어봅시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If there are areas of improvement라고 해서 어떤 향상을 해야 할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런데 to be addressed라고 해서 여러분 address란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문제 따위를 다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할 그런 향상돼야 될 영역이 있다면 they should not be saved up. 그것들은요,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냥 비축되어 있어서는 안 된대요. 뭐 할 때까지요? Until the time of the annual appraisal 이라고 해서 그 연간 평가의 시간까지, 그냥 연간 평가 때 얘기해 라고 마냥 쌓아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요? Being communicated to the employee 라고 해서 직원에게 전달되기 전에요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이어서 갈까요? 다루어져야 할 향상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은요, 연간 평가의 시기까지 그렇게 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요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은 이제 뭔가 고칠 점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바로 말해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그랬어요. 자, 뭐가 이와 유사하다는 건지 한번 봅시다. Feedback about an individual's good job performance. 어떤 그 개인의 뛰어난 업무 수행에 관한 피드백도 should also be communicated and reinforced 라고 해서 전달이 되고 강화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쌤, 저는요, 왜 이 연결사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선 뭐라 그랬어요?
잘 못했을 때에도 자주 피드백을 줘야 된다 그랬죠. 자,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잘 했을 때에도 자주 피드백을 줘야 된다 그랬죠. 잘했을 때나 잘 못했을 때나 피드백을 자주 정기적으로 줘야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선 같은 논리 구조죠. 아, 그래서 유사하게 라는 말을 쓴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전체 정리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피드백을 주라는 거야? Set up quarterly discussions. 분기마다 있는 그런 토론을 갖다가 만드세요. 예를 들면 분기마다 있는 토론을 만드세요. 아니면 be careful, 유의하세요. To do them, 그런 것들을 하도록, 토론을 하도록 유의하세요. As projects come to an end니까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아니면 at other appropriate times, 다른 적절한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뭐 따로 분기별로 시간을 내던,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하던,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라, 결국 이 얘기네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식적인 평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도움이 되는 피드백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이다. 그래서 개선할 점도 수시로 전달하고 우수한 점도 수시로 전달해야 된다. 그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분기별 토론 같은 것이 되겠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식으로 연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경우에는요, 연결어 추론 문제가 괜찮습니다. 자, 왜 그래요? 공식적인 평가 중요하죠. 하지만 자주 주는 게 중요해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연결사 자리에 however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개선할 점을 수시로 전달해야 되는 거나 우수한 점을 수시로 전달해야 되는 거나 피드백을 수시로 줘야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선 두 개가 유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similarly라는 연결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결사 추론까지 같이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구문 분석 마저 한번 챙겨봅시다. 이거 아시죠? 부정사, 동명사 이런 애들 이제 통칭할 때, 묶어서 이야기할 때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애들은 태생이요, 다 동사예요. 태생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요. 동사적인 특징이 뭔데요? 동사는 주어가 원래 있어서 주어에 대한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있다. 그럼 얘네들도, 준동사들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겠네요. 또 동사는 어때요? 시제가 있죠. 그래서 준동사들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동사는 능동, 수동, 태도 있죠. 그래서 준동사도 역시 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투부정사로 수동 태를 표현하시려면 to, be, pp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동명사로 수동 태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being, pp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밑줄 친 두 곳이 맞게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개선의 영역, 그런데 다루어져야 할, 다루어지다, 수동이네요. 그래서 to, be, pp, 투부정사의 수동형 쓴 거 어땠어요?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직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직원들에게 전달된다? 아, 이거 수동인데. 동명사의 수동형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communicating이 아니라 being pp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being communicated 이런 식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곳은 2번이구나 라는 식으로도 잘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지문 읽고 깜짝 놀랐죠? 거짓말.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 같은 건 없다더니 인사고과 ABCD라니. 그렇죠. 시험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자, 마지막 지문 같이 한번 볼까요? 얘는 사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아마 편하게 읽으셨을 겁니다. 자, 1879년에요. 토머스 에디슨이 announced니까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를 했어요? He would publicly display니까 자신이 공개적으로 디스플레이, 내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뭐를요? The electric light bulb니까 백열전구를 선보이겠다. 12월 31일까지 백열전구를 공개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Even though, 근데 무엇에도 불구하고요. All his experiments, 그의 모든 실험들이 to that point, 그 시점까지, 다시 말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그 시점까지 모든 실험들이 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와, 재밌다 하고 읽으시면 안 되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죠. 자, 일단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에디슨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아, 지금 뭔가 사례를 들고 있구나, 이야기체구나라는 느낌 받으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에디슨의 이야기가 어땠어요? 실험이 계속 실패를 했대요. 자, 그런데 에디슨이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그 백열전구를 만들겠어요 라고 아예 사람들에게 공언을 했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버렸다고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1879년에 토마스 에디슨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자신이 백열전구를 공개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요. 비록 그 시점까지 그의 모든 실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He threw his knapsack over the brick wall 이라고 해서 그는 벽돌담 너머로 자신의 배낭을 던졌어요. 그리고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 그 해의 마지막 날이니까 12월 31일이었겠네요. 그날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습니다니까 마침내 어떻게 한 겁니까? 전구 발명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실험도 실패했는데 공헌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문장 읽고 나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이거였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전구 발명하다가 벽돌담 너머로 배낭을 던졌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넘을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벽돌담 너머로 내 배낭을 던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내야, 이제 반드시 담을 건너가야 되죠. 왜? 내 짐은 이미 이제 담 저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딱 말로 약속을 해서 내가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낭을 담 너머로 던졌다라고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온 요 제가 읽지 않은 부분도 마저 해석을 해드릴게요. The numerous challenges, 수많은 도전들 that he still faced, 그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었던 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이렇게 이미 말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지켰어요. 자, 와 재밌다고 뒤에 읽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에디슨의 사례를 들었구나.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일반화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혹시 운이 좋다면 그게 이 글의 맨 끝에 있지 않을까? 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사례 A, 사례 B만 있고 일반화 안 시켜줘요. 그런 글은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야 되고요. 사례 A, B가 있는데 끝에 일반화를 시켜줬어요. 그럼 사실 거기만 읽으면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끝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습니다. 갔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Though making a verbal commitment, 말로써 어떤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요. 일단 컴마 빼고 읽어봅시다. Does not ensure, 확실히 해주진 않죠. 보장해주진 않아요. 무엇을요? We reach our destination.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그렇지만 it does enhance, 진짜로 향상시켜줘요. 무엇을요? The likelihood of success. 성공의 가능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아, 그쵸. 말로 약속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그 문장이네요. 선택지 바로 이동합시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아니죠. 여기선 말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1 틀렸고요. 2번, 과학기술의 발전은 끊임없는 재도전의 결과이다. 재도전해라가 아니죠. 말로 일단 약속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였어요. 허황된 꿈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 이거 지금 실현 가능한 목표 아니었죠.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공언하는 것. 이것이 성공에 도움이 된다. 맞잖아요. 일단 말로 약속을 하면 성공에 도움이 된다니까 4번 괜찮습니다. 위대한 발명은 종종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존 F 케네디의 예시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62년에 존 F 케네디가 declared to the world, 이 세계에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예요. 뭐라고? 미국이 was going to land a man on the moon, 사람을 갖다가 달에 착륙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 10년의 끝이니까, 자, 지금 이때가 196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말까지 사람을 갖다가 달에 착륙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에 some of the matters, 금속의 일부. 근데 뒤에 나온 형용사 덩어리가 있는 거 보니까 얘를 이렇게 꾸며주네요. necessary for the journey. 이때 journey는 우주여행을 말하는 거죠. 우주여행에 필요한 그 금속의 일부는 had not yet been invented. 아직 발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and the technology. 그리고 기술이요.
뒤에 있는 PP가 얘를 꾸며줍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Required for completing the journey. 이 우주여행을 끝마치는 데 요구되는 그런 기술들은요. Was not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도 않았대요. 자, 지금 에디슨이랑 똑같은 경우라는 거 보이시죠? 달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일단 말은 했는데 사실은 어땠어요? 금속도 없고 필요한 기술도 이용 가능하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자, 근데 우리 이제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거. 성공했다는 거 알잖아요. But, 하지만 그는 그의 배낭을 over the brick wall, 그 벽돌담 너머로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문장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빼놓고 읽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No matter how는요. 아무리 뭐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아무리 대담하고 and how inspiring. 그게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약속이라 할지라도 말로만 약속을 하는 게 does not ensure. 보장해주진 않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보장해주진 않아요. 그냥 말로 하고 노력 안 하면 그냥 허풍쟁이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it does enhance, 진짜로 향상시켜 준다니까요. 성공의 가능성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 문장은 어려웠으니까 구문 분석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사례, 에디슨의 백열전구를 발표했죠. 내가 발명하겠노라라고. 사실 그때까지의 실험은 전부 실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냈죠. 케네디도 마찬가지예요. 달 착륙하겠습니다. 라고 공표했어요. 사실 당시엔 기술 미달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해냈죠.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로 하는 약속이 목표 도달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선 어떤 문제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사례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주제가 이곳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빈칸 추론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빈칸 추론도 한번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거 완료를 정의 내릴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시작해서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잘 보세요. 이미 이 케네디가 달에 보내겠소 라고 선언한 거 이게 과거죠. 그런데 이 우주여행에 필요한 금속들은 어때요? 그 이전부터 발표한 시점까지 계속 지금 발명이 안 되어 있었던 상태죠. 맞아요. 발명이 이때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니까 여기 무슨 시제를 쓰는 게 맞아요?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금속은요, 발명하는 게 아니고 발명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 완료에 수동까지 써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had been pp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쌤 설명 너무 빨라요 하는 친구들은 해석 공식 28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no matter how요. 우리 하나로 묶으면 however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however 뒤에 형용사를 쓰고요. 주어, 비동사를 쓰면 주어가 아무리 형용사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주어가 아무리 형용사일지라도. 근데 주어가 앞에 나온 내용이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비동사는 사실 뜻이 크지 않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하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고 나서 뭐야 이거 뒤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느끼셨다면 it is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고 해석은 얘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대범하고 아무리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요지추론 문제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었나요? 오늘의 요지추론은 핵심어가 반복되는 거, 또 나열된 예시의 공통점 찾는 것, 방금 에디슨과 케네디의 이야기처럼 또 연결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연결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글의 논리 구조를 읽는지까지 같이 연습했고요. 자, 오늘의 숙제도 제가 바로 내드릴게요. 자, 오늘 공부할 지문은 1번, 3번에 해당하는 지문이요. 주제문과 해석 다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요지추론 두 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